선생님, 오늘 밤 저랑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58 기혼 여인 제가 아들뻘 어린 청년의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떨림. 남편은 아직도 그날 밤 제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는 지금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걸까요? 사연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때 58세 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였고 남편은 은행에서 정년 퇴직한 지 5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부 관계는 최악이었어요. 매일 아침 남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휴대폰 켜서 주식 시세 확인하는 거예요. 아침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밥 먹을 때도 경제 뉴스만 보고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스킨십은 아예 포기한 지 오래였어요. 몇 년째 손 한 번 잡지 않았고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제가 가끔 다가가려고 해도 남편은 피곤하다면서 돌아 누워 버리더라고요. 정말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집안이라는 사람 정도로만 취급당하는 느낌이랄까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여자가 아니라 그냥 가사 도우미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이들도 다 독립해서 집을 나갔고 넓은 집에 둘만 남았는데도 오히려 더 외로웠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여행이나 갈까 답답해서 못 살겠어. 처음엔 기뻤어요. 혹시 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남편이 고른 곳은 서해안의 작은 섬이었어요. 일주일 정도 머물 수 있는 펜션을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섬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버리더라고요. 피곤하다. 혈압약 먹고 좀 쉴게. 당신 혼자 구경 좀 하고 와. 그렇게 말하면서 약을 먹고 드러눕는 남편. 결국 저 혼자 펜션 마당에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그때 처음 그 남자를 봤어요. 키가 185는 좋게 넘어 보이는 큰 키에 어깨가 넓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거친 손.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오셨나요? 목소리도 낮고 굵직했어요. 남편의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네, 맞아요. 혹시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네. 저는 기석이라고 해요. 옆 농장도 관리하고 있어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남자가 저를 보는 눈빛이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자로 보는 시선이었어요. 기석이라는 이름도 왠지 남자다웠고 말하는 투도 정중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매력적이었어요. 31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뻘이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 차이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젊음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이 섬에서 태어나서 쭉 살고 있어요. 젊었을 때 잠깐 육지로 나갔다가 어머니가 아프셔서 다시 들어왔어요. 서울은 어때요? 정말 복잡하죠? 그런 평범한 질문인데도 기석이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맞아요.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여기와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정말 평화로워요. 여기서 사는 것도 나름 장점이 있어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신기한 게 기석과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남편과는 몇 년째 이런 편안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분과 함께 오셨죠? 네. 그런데 남편은 방에서 쉬고 있어요. 피곤하다고 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혼자 심심하시겠네요. 그 말에 왜 그렇게 마음이 짠했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둘째 날부터는 남편이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 혈압약 때문에 어지럽다. 난 그냥 누워 있을게. 저는 할 일이 없어서 마당을 정리하고 있는데 기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혹시 심심하시면 저희 농장 구경하실래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따라가서 보니까 신기했어요. 온갖 채소들이 자라고 있고 닭들도 뛰어다니고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거든요. 이거 상추예요. 농약 안 쓰고 키웠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직접 따서 주는 상추를 먹어봤는데 달고 아삭했어요. 기석이 제가 맛있어 한다고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맛있죠? 시중에서 파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신선한 건 처음 먹어봐요. 그때 기석이 제 입가에 묻은 흙을 닦아주려고 손을 뻗었어요. 아, 죄송해요. 흙이 묻어서. 괜찮아요. 기석의 손이 제 볼을 스치는 순간 온몸이 짜릿해지더라고요. 남편과 몇 년째 이런 접촉도 없었는데 이 젊은 남자의 작은 터치 하나에 이렇게 반응하다니. 기석도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손을 빼면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셋째 날에는 기석이 바닷가 산책을 제안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 있기가 심심해서 따라갔어요. 해변을 걸으면서 기석과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 얘기를 진짜 관심 있게 들어주더라고요. 선생님 원래 어떤 일 하셨어요? 교사였어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죠. 와, 대단하시네요. 학생들이 선생님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요즘 아이들은 공부에만 관심이 있어서.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 가르치면 국어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 말에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남편은 제 직업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는데 기석은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기석 씨는 농사일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제가 기른 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뿌듯해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생명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보통 농사 짓는다고 하면 별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요.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석이 저를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넷째 날 저녁에는 기석이 직접 잡은 생선으로 회를 떠줬어요. 신선하고 맛있었는데 무엇보다 그 정성이 감동적이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신선한 회는 처음 먹어봐요. 바로 잡은 거라 당연히 맛있죠. 많이 드세요. 남편한테는 방에 갖다 드렸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받더라고요. 반면에 기석은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다섯째 날에는 기석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내일 날씨 좋으면 배 타고 섬 구경 어때요? 육지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냥 다녀오라고 하면서 자기는 방에서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혈압약 먹고 좀 더 자야겠어. 당신이나 재밌게 다녀와. 사실 저는 남편도 같이 가자고 하고 싶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아니,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몰라요. 이미 제 마음은 기석에게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기석의 작은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기석이 옆에 있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파도가 좀 세네요. 기석이 제 손을 잡고 배에서 내려주는데 심장이 뛰었어요. 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동시에 부드럽게 저를 지켜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바다 위에서 보는 섬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기석이 여기저기 설명해 주면서 안내해 줬는데 평소보다 말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저기가 일출 명소고 저 바위는 연인 바위예요. 연인 바위요? 네.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기서 사랑을 맹세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기석이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금세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뭔가 특별한 감정이 오간 것 같았어요. 낚시도 해볼래요? 재밌어요. 기석이 낚시대를 준비해 줬는데 처음이라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석이 뒤에서 제 손을 잡고 같이 낚시대를 잡아주었어요. 이렇게 던지시면 돼요. 기석의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 기석도 같은 느낌인지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돌려서 기석을 봤어요.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기석도 저를 보고 있었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물고기가 잡혔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기석을 꽉 안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금세 당황해서 물러섰지만 기석의 얼굴도 붉어져 있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기뻐서 그만. 괜찮아요. 저도 기뻤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더 뛰었어요. 이건 위험한 상황이구나 싶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 경험해 보셨나요?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말이에요. 다섯째 날 오후에는 기석이 또 다른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혹시 약초에 관심 있으세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 도움됐던 약초들이 숲에 많이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방에서 TV만 보고 있었고 저는 기석과 함께 숲으로 향했어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조용하고 신비로웠어요. 새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없는 완전히 둘만의 공간이었거든요. 이게 도라지예요. 기침에 좋아요. 기석이 풀을 캐면서 설명해 주는데 그 모습이 야성적이고 멋있어 보였어요. 땀에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서 탄탄한 몸매가 드러났거든요. 여기 조심하세요. 가시가 있어요. 기석이 제 팔을 잡고 도와주는데 또 그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숲속에서 둘만 있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로맨틱했거든요. 도시의 소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기석의 옆 얼굴을 비추는데 정말 그림 같았어요. 땀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까지도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아무도 없는 이 깊은 숲에서 젊은 남자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금지된 비밀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스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석이 큰 나무 아래로 저를 이끌어 주었는데 비를 피하려고 서로 가까이 붙어 있게 됐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기석의 숨소리가 들렸고 빗소리와 함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선생님 옷이 젖었네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는데. 기석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주면서 손이 제 어깨를 스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거든요. 비가 그치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 뭔가 바뀐 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여섯째 날 저녁 기석이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오토바이로 섬 전체를 구경해 볼까요? 멋진 곳들이 많아요. 남편은 여전히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고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석과 함께 오토바이에 올랐어요. 선생님 오토바이 타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무서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조심히 갈게요. 뒤에 꽉 잡고 계시면 돼요. 오토바이 뒤에 타는 게 처음이었는데 스릴 넘쳤어요. 기석의 등에 팔을 두르고 있으니까 온몸이 떨렸거든요. 기석의 넓은 등과 어깨가 든든했어요. 남편의 마른 등과는 완전히 달랐죠. 근육질의 탄탄한 몸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여기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기석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함께 내렸어요. 그곳에서 보는 바다가 아름다웠는데 더 아름다운 건 옆에 서 있는 기석이었어요. 선생님 혹시 무서우셨어요? 오토바이. 아니에요. 오히려 재밌었어요. 이런 경험 처음이거든요. 그러게요. 도시에서는 이런 거 못하죠. 맞아요. 남편은 이런 거 절대 안 좋아해요. 위험하다고 하면서. 그럼 오늘이 처음이시네요. 네, 그런데 좋아요.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기석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선생님과 함께 타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에는 기석이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섬의 서쪽 끝에 있는 작은 해변이었는데 사람이 전혀 없는 비밀스러운 곳이었어요. 여기는 제 비밀 장소예요. 힘들 때마다 혼자 와서 생각 정리하는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네요. 이런 곳을 저한테 보여주셔도 돼요? 선생님이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안 보여줘요. 그 말에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기석에게 저는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변에 앉아서 석양을 보고 있는데 로맨틱했어요. 파도 소리와 함께 기석의 옆모습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선생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서요. 맞아요.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은 너무 멀어요. 보시다시피 남편은 움직이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외로워요. 이 섬에서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섬의 젊은 사람은 저 하나예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다 보니 묘한 동질감이 생겼어요.
나이도 환경도 다르지만 마음만큼은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 같으세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날이니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따뜻하고 착하고. 감사해요. 이 섬에서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보낸 것도 처음이에요. 사람이 항상 그리웠거든요. 기석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아니에요. 기석 씨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말을 하고 보니 제 마음을 고백한 것 같아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도 선생님이 특별해요.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분은 처음이에요. 선생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리고는 천천히 제 얼굴에 손을 갖다 댔어요. 저는 피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있었어요. 기석 씨,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못 보는데.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래요. 내일이면 끝이니까. 해가 서서히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늦어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기석이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 제 팔에 감싸인 기석의 등에서 전해오는 온기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펜션 앞에서 내리면서 기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남편은 혈압약을 먹고 일찍 잠들었고 저는 잠이 안 와서 마당으로 나갔어요. 둘이서 평상에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묘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하루를 보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게 새롭게 느껴져요. 기석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저도 피하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선생님과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떨려요. 저도요. 이런 마음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면서 기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기석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하시면 안 되는데요. 후회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기석이 제 볼에 손을 갖다 댔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선생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기석 씨도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입술이 맞닿았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였어요.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어요. 온몸이 감전된 것처럼 찌릿해졌거든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기석의 눈에도 저와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아쉽네요. 저도 이런 기분은 처음이라서 네. 오늘 밤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기석이 제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섰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알고 있었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간절히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기석의 작은 오두막으로 함께 갔어요. 마치 황순원의 소나기 속 소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동화 속 주인공처럼 현실을 잊고 꿈속을 걷는 듯한 황홀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오두막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달빛이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떨리네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기석의 두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의 여자가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기석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선생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로요. 저도 기석 씨와 함께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기석이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기석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잊혀졌어요. 달빛이 우리를 감싸면서 마법 같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기석은 세심하고 부드러웠어요. 제가 불편하지 않을까 계속 걱정해주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왔거든요. 선생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기석 씨, 지금 우린 순간만 생각해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겠죠.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기석을 더 깊이 안아주었어요. 이 사람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다시 느꼈어요. 누군가 저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느꼈어요. 기석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간만큼은 저는 누구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명의 여자였고 기석도 저를 그렇게 대해주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코까지 골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침대에 누우면서 방금 전까지의 시간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몸에 남아있는 기석의 온기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서 짐을 챙기면서 말했어요. 여보, 몇 시에 들어왔어? 난 잠만 푹 자다가네. 일찍 들어왔어요. 당신이 깊이 잠들어서 깨우기 싫어서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래, 오늘 배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서둘러야겠어.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평범한 여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펜션 사장님도 남편에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어요. 어르신 편히 쉬셨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바다 공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내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아내도 혼자 구경 많이 다니면서 좋아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도 이번 여행은 좋았네. 공기도 맑고 음식도 맛있고. 맞아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석과는 마지막 인사를 간단하게 했어요. 남편이 보고 있어서 길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움 주셔서 감사했어요. 저야말로 좋은 분들 만나서 즐거웠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기석이 제 눈을 잠깐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고마움과 아쉬움과 그리움과 사랑이 모두요. 배를 타고 섬을 떠날 때 기석이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모르고 있었지만 저는 조용히 손을 흔들어 주었죠. 지금도 그 일주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기석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거든요. 후회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완전한 여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 비밀은 오직 저만 간직하고 있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아무도 모르죠. 가끔 TV에서 섬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면 혼자 미소를 지을 때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면 그때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기석의 따뜻한 손길, 바다 위에서 함께 웃던 모습,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나누었던 그 시간들. 때로는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 아쉬움마저도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저에게 기석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였어요. 그 일주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메마른 일상 속에서 제 자신을 잃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 섬을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서 아직 가지 못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에 이런 특별한 순간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